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콩 6시. 힘들어요. 일찍 일어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요일도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저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모르게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해야지만이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구멍이 포도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놀 시간이 없네요. 보니까 잠시 그냥 그 짬짬이 이게 여유를 부리기는 하는데 그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ETF 한 주, 삼성전자 한 주라도 모으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못 사면 ETF라도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아보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뭐 무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알바 비슷하게 부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매일 행동해.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 행동이 중요한 거지.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아주 쉴 틈 없이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들보다 뭐 2배나 뭐 3배 더 노력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고, 일곱 번째는 성실하지만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더라. 이들 무섭게 성장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7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재능이 없더라도 일만 시간이면은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은 잘된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말하기는커녕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노력하지 않습니까?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쉴 때 더 일하고 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사람은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엄청 많이 쌓인 경험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인생의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7가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 행동으로 안 해서 그래. 행동으로 꼭 행동을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달 초로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 인사의 핵심이 있어요. 한종희 그 부회장하고 경기현 사장의 투톱 체제를 뭐 유지하냐 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지하냐 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둘 다 잘라야 돼.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두 인간 때문에 솔직히 별로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좀 과격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번 자르고 또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해서 뭔가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과격한가요? 25일 재개했다니까 삼성은 2018년부터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기존 경영진을 전환 교체했고요. 한종희, 경기현 투톱 체제로 전환했는데 이후 이들 2인 대표이사 체제가 2년째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재계에서는 올해 실적이 부진한 삼성이 이번 정기 인수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DX 부분은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전사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가전하고 이 모바일 사업을 통합을 해가지고 탄생을 했는데 현재 삼성 안팎에서는 한종희 부회장이 겸임한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하고 생활가전 사업부장의 역할이 다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네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자리가 이제 모바일, 가전, 반도체 이렇게 3인 체제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내이사로 있는 노태문 사업부장 사장이 다시 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겠죠.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세대 교체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노 사장이 1968년생이네요. 한 부회장은 1962년생.
경 사장은 1963년생에 비해서 젊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재용 회장의 그 부당 합병, 회계 부정 그 재판의 선고가 있는 내년 초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분석도 있고, 과거의 미래 전략실로 상징되는 그룹의 그 컨트롤 타워죠. 이 재건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이번 인사에서 승진 규모도 관심거리인데, 재계에 따르니까 실적 둔화 시기에는 인사 폭도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인사를 단행한 LG그룹 보니까 1970년생 그 CEO를 발탁한 것을 기작으로 해서 재계 전반이 세대교체 속도를 내네요. 이에 삼성도 1970년대생 사장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삼성의 사장급 이상의 미등기 임원 전원이 1960년대생이에요. 이재용 회장과 지난해 말 승진한 김우준 네트워크 사부장이 1968년생으로 가장 젊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부사장하고 전무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을 했고, 젊은 사장단을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어요. 올해에도 주요 사업의 성장과 회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부사장들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성과주의가 핵심 인사 기조로 될 수 있는데, 특히 반도체 부분도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이 나올 거다. 그런 제기가 됩니다. 나올 가능성을. 여성 인재 발탁 인사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인사에서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실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죠. 그동안 삼성 내 여성 사장은 이재용 회장의 동생이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했는데, 올해 9월 말에 삼성전자 부사장 363명 중 여성이 15명이네요. 뭐 여성 1명 나오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실적이 보여줘야죠. 결과가. 근데 결과가 엉망이라서 좀 짜증났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생성형 AI 스타트업이 구글 등 세계적 빅테크로부터 투자금을 현재 빨아들이고 있답니다.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은 그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A21 랩스, A21 랩스야? 하여튼 최근에 기대성의 시리즈 C 그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네요. A21 랩스는 시리즈 C 펀딩에 5,300만 달러를 뭐 추가로 유치했다. 그래가지고 21일 날 밝혔습니다. A21 랩스는 그 앞서 1억 5,500만 달러 가량 모았던 것과 합쳐서 한 2억 800만 달러 정도 규모로 투자 유치를 마감을 했고, 이로써 총 투자 유치액 3억 3,600만 달러 늘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14억 그 달러예요. 평가돼 가지고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참여를 해서 눈에 띄는데, 그 모두 AI 기술하고 관련 반도체 기술을 그 개발을 이끄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또 다른 VC들도 투자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AI21 랩스는 특수한 목적에 맞춘 기업형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이번 투자금도 바로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앞서서 삼성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죠. 삼성 넥스트가 지난 8월 이 회사의 시리즈 C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고, 당시 라운드는 인텔 모바일아이 설비자이기도 한 암논 샤슈아가 이끌었어요. 2017년 설립된 AI21 랩스는 이스라엘의 오픈 AI로 평가받을 만큼 주목을 받았고, 이들의 핵심 기술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그 쥬라기 2로 알려졌네요. AI를 활용해서 텍스트 첨삭 서비스 그 워드 튠도 운영 중인데, 일반에 많이 알려진 그 그래멀리처럼 다국어 읽기 및 쓰기를 지원합니다. 이 회사 공동 창업자죠. 그 요압 쇼엠도 그 스탠포드 명예교수인데, 이전에도 기술 기업을 다수 창업을 해가지고 구글에 매각했는데요. 삼성과 구글, 엔비디아 등이 잇따라서 투자에 나서다 보니 AI21 랩스에 대해서 국내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죠. 샘 알트만 오픈 AI죠. 오픈 AI 그 CEO가 정격 퇴임 후에 이제 수일간 논란 끝에 제자리로 복귀했고요. 이 사건이 산업계에 다양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하여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알트먼은 그 오픈 AI 그 챗 GPT죠. 이거 개발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오픈 AI 이 사회가 지난 17일 알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를 해임한다고 발표해요. 오픈 AI는 말 그대로 경량에 빠졌고 핵심 인력이 알트만에게 공감하면서 이탈했고 오픈 AI 직원들의 그 알트만 구하기가 이어졌다. 그죠? 오픈 AI 그 대규모 투자를 한 MS도 알트만 편에 섰고 알트만 복귀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되니까 MS는 아예 알트만을 영입하겠다 밝힙니다. 끝내 오픈 AI 이사회가 전면 물갈이 됐고 새로운 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됐고 알트만이 복귀하는 드라마가 펼쳐져요. 해임을 주도한 그 일리아 그 스츠케버 수석 과학자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사회가 애초에 왜 알트만을 해임했는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업계에서는 AI 급격한 발달이 위험선을 넘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사회의 그 속도 조절론 또 규제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알트만을 중심으로 한 그 AI 개발 옹호론이 충돌한 걸로 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맥락에서 알트만이 복귀한 뒤 AI 상용화 프로젝트가 한층 속도를 낼 걸로 봐요. 기존 이사회가 AI 개발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자는 쪽이었는데 알트만을 포함해서 신규 이사진은 AI 개발의 옹호론자라는 거죠. 아울러서 새 이사회가 모두 백인 남성이고 기존에 비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지적도 있는데 테크 크런치에 따르니까 이들과 함께 알트만이 오픈 AI의 권력을 장악할 경우 자칫 AI 개발과 상업화를 견제할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AI 분야의 그 경쟁도 격화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생성형 AI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주도했는데 다양한 그 VC들은 엔트로픽이나 코이어 등 오픈 AI 대항마로 꼽히는 그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늘려왔고요. 한편 알트만이 승리가 AI 규제를 오히려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AI 개발하고 상용화가 속도를 내면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벤처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캐묵은 규제를 완화하네요. 지금까지 일본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일종의 은산분리죠. 은산분리. 다만 그 설립된 지 10년 이내 즉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투자 전문 자회사를 통해서 100%까지 지분을 갖는 게 예외로 인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차후에 제가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속에서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이 급성장하더라고요. 이 기회의 땅에서 폴더블폰 강자 삼성이 그동안 확보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유율 상위권을 지켰는데 그 아너 같은 그런 신흥 강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입지를 현재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올해 3분기 중국 폴더블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5% 감소하는 와중에도 폴더블폰은 2배로 성장했어요. 2018년 첫 폴더블폰이 등장한 후에 업계 경쟁으로 제품 경쟁력이 뭔가 상향 평준화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도 한몫했고 자체 조사를 보니까 중국 내 4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64%가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폴더블폰을 고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은 이미 전분기에 출하량 약 120만 대 정도 규모 형성했고 전 세계 210만 대의 58.6%입니다. 차지해요. 삼성은 폴더블폰 초기 시장을 선점한 덕에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거의 전무한데도 이 폴더블에서는 20%대야 점유율이 올해 3분기 점유율은 21%로 화이보다 좀 약간 뒤처지는데 하여튼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1위 화이 역시 1년간 15% 정도 점유율이 감소했네요. 이들의 점유율을 빼앗은 업체가 아너와 오프인데 화이에서 분사한 아너가 지난해 4%에서 6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6%로 뛰었어요. 삼성이 이어서 3위예요. 오포도 5%에서 11% 성장했고 특히 아너의 제품 매직 V2가 3분기 중국에서 제품별 점유율 13%로 최대 판매를 이뤘네요. 아너는 그 매직 V2가 펼쳤을 때 4.7mm, 접었을 때 9.9mm 두께를 가져서 삼성의 Z 폴드 5보다 얇고 가볍다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아너는 최근에 IPO 계획을 밝혔네요. 이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이제 집계했는데
3분기 중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만큼 향후 그 자본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면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너가 중저가 시장을 위주로 해서 공략해온 만큼 갤럭시 A 시리즈를 앞세워가지고 삼성전자랑 여러 지역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너가 IPO로 자본을 조달하면은 삼성과 애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도 아주 분주하게 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방향이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